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외 처리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트라이 캐치 블럭을 아무 곳에나 넣거나 예외가 나도 그냥 무시하는 코드를 자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게임이 멀쩡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버그가 조용히 쌓이고 있는 거죠. 이 영상에서는 예외를 어디서 잡고 어디서 흘려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CLR이 예외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IL 수준까지 파고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현장에서 실제로 발견되는 코드입니다. 세이브 데이터로 읽는 메서드인데 캐치 블럭이 텅 비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전해 보이죠. 예외가 생겨도 게임이 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세이브 파일이 손상됐는지, 파일이 없는지, 역직렬화가 실패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게임은 멀쩡하게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저의 데이터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예외 삼키기 안티 패턴입니다. 반대로 이런 코드도 문제입니다. 파싱 실패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맵 프레임 파싱한다면 이 코드는 성능을 갉아먹습니다. 예외 객체를 생성하고 스택 트레이스를 수집하는 비용이 트라이파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백 배 크거든요. 예외 처리는 있으면 좋은 안전망이 아닙니다. 어디서 잡고 어디서 흘려보내고 어디서 던지는지를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아키텍처 결정입니다. 예외가 등장하기 전 C 언어 시대에는 오류를 정수 코드로 반환했습니다. 문제는 호출자가 반환값을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컴파일러가 경고를 줘도 개발자가 넘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예외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누군가 잡지 않으면 프로그램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오류를 무시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외는 메서드의 계약이 깨졌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int.pass라는 메서드는 올바른 형식의 문자열을 주면 int로 변환하겠다는 계약을 맺고 있죠.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포맷 익셉션을 던집니다. 중요한 것은 처리 책임은 메서드가 아닌 호출자가 진다는 겁니다. 예외가 발생했을 때 CLR은 두 번의 패스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 패스, 퍼스트 찬스 탐색에서는 예외 객체를 생성하고 힙에 할당한 뒤 호출 스택을 아래에서 위로 훑으며 적절한 캐치 블럭이 있는지 탐색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스택이 아직 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패스, 스택 풀림 단계에서는 핸들러를 찾았으면 예외 발생 지점부터 핸들러까지 경로의 모든 파이널리 블록을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그 후 캐치 블록을 실행하죠. 핸들러가 없으면 프로세스가 강제 종료됩니다.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스 세이브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드 데이터를 보면 캐치가 없습니다. 예외가 그냥 위로 전파됩니다. 하지만 14번째 줄의 파이널리 블록은 예외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실행됩니다. 그리고 메인의 4번째 줄 캐치 블록이 최종적으로 예외를 잡습니다. 예외 발생 지점은 파스 세이브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을 던지죠. 실행 결과를 보면 로드 데이터의 파이널리가 먼저 실행되고 그 후 메인의 캐치가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스택 트레이스에는 파스 세이브에서 로드 데이터를 거쳐 메인까지의 전체 경로가 기록되어 있어서 원인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의 성능 비용도 중요합니다. 예외는 정상 경로보다 수백 배 비쌉니다. 예외 객체 생성, 힙 할당, 스택 트레이스 수집, 스택 탐색이 모두 발생하기 때문이죠. 유니티의 모노 런타임에서는 표준 단내 CLR보다 이 비용이 더 큽니다. 업데이트 루프에서 매 프레임 예외가 발생한다면 매 프레임 즉시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를 제어 흐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니티에서 특히 치명적입니다. IL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외를 제어 흐름으로 사용하는 안티 패턴의 IL입니다. 5번째 줄에서 int.pass를 호출하고 파싱이 실패하면 힙의 포맷 익셉션 객체가 할당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줄처럼 CLR이 스택을 탐색하여 캐치 블럭을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매번 발생하는 거죠. 반면 트라이파스 패턴의 IL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줄에 ldroca.s로 아웃 매개 변수의 주소를 전달합니다. 힙 할당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9번째 줄에 brPulse.s, 즉 단순 조건 분기 명령어 하나로 실패를 처리합니다. 조건 분기는 단일 클럭 사이클이면 충분합니다. 캐치 블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예외를 어디서 잡아야 할까요? 규칙은 단순합니다. 예외를 캐치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구할 수 있을 때입니다. 제시도, 대체 경로, 기본값 제공이 가능한 경우죠. 둘째, 경계에서 변환해야 할 때입니다. 파일 시스템의 IO 익셉션을 게임 도메인의 세이브 페일드 익셉션으로 래핑하는 경우처럼요.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잡지 않습니다. 잡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위로 전파됩니다. 유니티 실전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UI 계층인 로드 유저 프로파일 메서드가 경계 역할을 합니다. 9번째 줄에서 네트워크 익셉션은 캐시 데이터를 대신 사용하는 복구 경로로 처리합니다. 15번째 줄에서 아규먼트 익셉션, 즉 데이터 형식 오류는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주목할 것은 첫 번째 줄입니다. 이 두 가지 외의 예외는 잡지 않습니다. 개발 중에 예상하지 못한 예외가 즉시 발견되도록 의도적으로 비워둔 거죠. 5번째 줄의 패치 프롬 서버와 13번째 줄의 파스 프로파일 같은 내부 메서드에는 트라이 캐치가 없습니다. 예외를 그냥 전파하는 게 올바른 설계입니다. 유니티 핫패스, 즉 맵프레임 호출되는 업데이트에서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위쪽 코드는 안티 패턴입니다. find object of type이 널을 반환하면 9번째 줄에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하고 13번째 줄의 캐치 블록이 그걸 삼킵니다. 맵프레임 예외 객체가 힙에 생성되어 GC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아래쪽이 올바른 설계입니다. 밑줄 커런트 타깃을 미리 캐싱해두고 6번째 줄의 널 체크로 빠르게 반환합니다. 예외가 발생할 여지 자체를 없애는 거죠. 13번째와 14번째 줄처럼 이벤트로 타깃을 관리하면 업데이트 루프에서 널 체크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루프에서는 예외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함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외 삼키기입니다. 빈 캐치 블록은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안티 패턴입니다. 세이브가 실패해도 네트워크 오류가 나도 유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게임은 멀쩡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능은 망가져 있습니다. 최소한 디버그.로그 에러로 로그를 남겨야 합니다. 가능하면 복구를 시도하고 불가능하면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외를 삼키는 행위는 버그를 감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함정, 캐치 올 패턴입니다. 모든 예외를 한 줄로 잡으면 아웃 오브 메모리 익셉션이나 스택 오버플로우 익셉션 같은 회복 불가능한 예외까지 삼켜버립니다. 이런 예외를 캐치 블록에서 처리하면 애플리케이션 상태가 오염됩니다. 진짜 문제는 숨어있고 이상한 증상만 나타나죠.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외 타입만 잡아야 합니다. IO 익셉션, 인밸리드 오퍼레이션 익셉션처럼 명시적으로 작성하고 웬 필터로 복구 가능한 상황만 선별하세요. 세 번째 함정, 스로우 EX와 스로우의 차이입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디버깅 가능성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IL을 비교해보면 스로우 EX는 LD로그로 예외 변수를 로드한 뒤 6번째 줄에 일반 스로우를 수행합니다. CLR은 캐치 블록 내부가 새로운 예외 발생 지점이라고 인식합니다. 원본 스택 트레이스가 사라지죠. 반면 스로우 단독은 IL에서 13번째 줄에 리스로우라는 CLR 전용 명령어로 컴파일됩니다. 이 명령어는 현재 처리 중인 예외를 원본 정보 그대로 재전파합니다. 유니티 콘솔에서 스택 트레이스를 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반드시 스로우 EX가 아닌 스로우를 써야 합니다. 네 번째 함정, 웬 필터와 캐치 내부 if 분기의 차이입니다. IL에서 웬 필터는 세 번째 줄처럼 필터라는 별도 블록으로 컴파일됩니다. 9번째 줄의 엔드 필터 명령어가 0 또는 1을 반환하는데 0이면 CLR은 스택을 풀지 않고 다음 핸들러를 탐색합니다. 스택 트레이스가 그대로 보존되는 거죠. 반면 캐치 내부 if 분기는 이미 캐치 블록에 진입한 이후에 분기하므로 조건이 실패해도 스택 풀림은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디버거를 연결한 상태에서 웬 필터를 쓰면 원본 스택 프레임이 보존되어 정확한 예외 발생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버전별 예외 처리 진화도 짚어보겠습니다. C# 1.0부터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기본 구조와 다중 캐치가 지원됐습니다. C# 6.0에서 웬 키워드가 추가됐고 스택 트레이스를 보존하면서 세밀한 예외 처리가 가능해졌죠. C# 7.0에서는 스로우 가식으로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널 병합 연산자, 오른쪽에 스로우를 쓰거나 사망 연산자에서 스로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C# 10부터는 웬 필터에서 중첩 패턴 매칭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정교한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외 처리의 핵심 원칙 6가지입니다. 첫째, 복구 가능할 때만 잡습니다. 재시도, 대체의 경로, 사용자 알림이 가능할 때만 캐치 블록을 씁니다. 둘째, 경계에서 한 번만 처리합니다. UI 핸들러, 외부 API 래퍼 같은 시스템 경계에서만 처리하세요. 셋째, 구체적인 예외 타입을 잡습니다. 캐치 올 남용은 금물입니다. 넷째, 스로우로 재전파합니다. 스로우 EX는 절대 쓰지 마세요. 다섯째, 예외를 삼키지 않습니다. 빈 캐치 블록은 버그를 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섯째, 핫패스에서 예외를 회피합니다. 업데이트 루프에서는 널 체크와 트라이 파스로 예외 발생 자체를 막으세요. 유니티 신입 개발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4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업데이트에서 예외를 삼키면 GC 스파이크, 성능 저하, 버그 은폐, 3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스로우 EX를 쓰면 유니티 콘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메서드에 트라이 캐치를 넣으면 예외가 어디서 터졌는지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빈 캐치 블럭은 유저가 모르게 기능을 조용히 고장내버립니다. 예외 처리는 방어적으로 하되 예외를 숨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예외 처리의 원칙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